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공지능 현안과 할 일의 발표를 맡은 한국어인공지능학회 부회장 한호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말과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정부의 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핵심 구성 요소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국어, 한글 인공지능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끝으로 재원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 추진 현황은 새로운 정부에서 123대 과제 중에 5개의 과제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여러 단계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의 정책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본다면 세계 1위의 AI 정부 실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AI 정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AI 3대 강국을 도약하기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은 물론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과 인재 확보에 나서는 것이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저 속에 과연 우리나라 인공지능 정책의 추진의 어떤 현황을 보게 되면 몇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이 세계 1위의 AI 정부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들이 AI 고속도로, 그 다음에 산업의 육성, 지역에까지 AI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 3대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3대 추진 방향은 첫 번째, AI 인프라, 데이터, 핵심 인재 확충을 통해서 AI 혁신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5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계속 탈락하는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현재 추진 방향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끝으로 국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 AI 대전환 추진은 우리가 과거 전자정부를 구현해서 세계 1위의 국가로 도약한 것처럼 아마도 AI 대전환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AI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진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대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의 현황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이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위권 그룹에 누가 이제 올라서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통상적으로 현재 EU 전체 차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최근에 어떤 정책 방향에 3대 강국으로 일단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이미 올라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AI 특허 분야를 따지고 보면 역시 3대 분야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몇몇 분야에서 약간 뒤처지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의 활동,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노력한다면 저는 2, 3년 내에 세계 3위가 아니라 미국, 중국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것은 LLM로 대표되는 대언어 모델입니다. 근데 대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장 먼저 내세워야 될 게 뭐냐면 한국어, 그 다음에 우리의 한글, 중심 사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 분야가 외국의 모델을 통해서
거꾸로 한글이라든지 우리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돌파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한글은 우리말과 한글은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기반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우리 한글 관련, 우리말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할 때가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크게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보면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데이터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동안 이 한국어 관련해서는 말뭉치를 통해서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뭉치는 국어의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련 분야의 연구에 위주로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바로 인공지능의 어떤 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용량 모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야 됩니다. 그 데이터 축적하는 방식이 기존의 말뭉치 단위로 가서는 안 됩니다. 더 세분화해야 되고 더 많은 양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부분인데요. 사실 이 알고리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언어에 따라서,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좀 바꿔줘야 됩니다. 결국에 한국어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이 대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외국의 평가를 보면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 언어를 쓰고 있고 그 한글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쉬운 요소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한국어, 그 다음에 한글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바탕으로 또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때로는. 그 반대로 언급하게 되면 굉장히 정교한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러 표현을 잘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일반적인 외국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또 한글에 가장 정교하게 녹여놓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아랫부분에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나 우리가 쓰는 어떤 글들이 과연 한국어에 혹은 우리 한글의 어떤 표현법에 적합하냐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어떤 평가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좋은 평가 모델, 좋은 용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더 명쾌하게, 바르게 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네 가지, 하나는 데이터, 또 하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 모델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데 지금은 전자정부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워낙 전자정부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비스 하나 받으려도 상당히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을 전자정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인식을 한다면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평등하고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부의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 정부 서비스가 민주화되고 또 이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된다는 걸 느끼는 순간 뭐 미국의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활용이 잘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 좋은 모델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델들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세계 1위로 만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린 이 부분을 이제 그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열정, 이런 걸 통해서 확실히 바꿔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한국어, 한글, 인공지능의 어떤 추진 방향을 나름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3가지 관점은 앞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고 그대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적합한 좋은 데이터, 여긴 말뿐만 아니라 글을 포함해서 이걸 얼만큼 착실하게 확보할 거냐,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와 한글의 특성을 반영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알고리즘 구현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누가 구현할 거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 수준의 컴퓨터 전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만큼, 우리 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의 융합 인재를 어떻게 양성해 낼 거냐 하는 부분이 해결책이 될 겁니다. 다음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고 정교하고 폭넓은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은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평가를 위한 데이터셋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인들이 활용한 말이나 또 글 속에서 찾아내면 굉장히 우리말의 어떤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고 또 표현의 방식도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말을 보면 뭐 영어라든지 다른 나라 말에 의해서 약간 왜곡된 현상이 보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말이 단순화되고 또 좋은 말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듣기 편한 말 위주로 많이 바뀌고 또 한자어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말이 우리말 쓰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 과거의 순수한 우리말의 순서나 체계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분명히 그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그 15세기, 16세기에 기록된 우리 한글 문헌을 보면 우리말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거 읽어보게 되면 정말 우리말이 이렇게, 우리 글이 이렇게 정말 입에 붙고 정말 읽을 수 있느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우린 그런 거를 다시 인공지능을 통해서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방기하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어떤 말을 쓸까요? 진짜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일본어가 섞인 정말 정체불명의 말과 정체불명의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자정부 서비스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영어가 섞이고 또 한자어가 섞이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보는 순간 몰라요. 아무리 전자정부 서비스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전자정부 서비스를 접속해 보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자연스럽게 풀어낸다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강대국, 특히 미국이나 중국 중심의 인공지능 지금 조류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쫓아가고 또 어떻게 앞서갈 거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강점이 갖고 있는 분야를 일단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걸 비교의 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융합인재 양성, 한국어와 한글에 상당히 융합된 인재를 좀 양성해 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 국어 분야는 인문학, 그 다음에 기술 분야는 공학, 이래갖고 이 두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갖고 서로 대화가 좀 잘 안 됐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화를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인공지능 툴이 나오면서 일단 국어 관련 분야에 계신 분도 쉽게 이 컴퓨터 분야에 접근할 수 있고, 반대로 또 컴퓨터 분야에 있는 사람도 이 대용량 모델이 나오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일단 학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거를 묶어서 한국어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한 일단 우리가 길에 먼저 나서야 되는데 그 부분을 누군가는 선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한 선도를 이끌어 가는데 나가 구분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누구든 이 부분에 일단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될지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될지 주체가 정말 많이 나와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 우리 한국어와 한글에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일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조직, 집단이 나온다면 서로가 격려하고 또 경쟁을 해 나간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게 의외로 우리 말 관련, 흔히들 뭐 국어 관련 이쪽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표출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이 국어학자들이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앞서 인사 말씀에서 우리 이대로 회장님께서 어떤 영어적인 표현보다 우리 말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크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목소리가 금방 나왔다 또 사그라들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요. 이제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기술적인 혹은 인간이 해야 될 것 중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에 집중됐었는데 이제 말과 글에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중심은 뭡니까? 말과 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목소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일단 제시돼야 됩니다. 그 시작을 우리 여기 모의 분들부터 먼저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간다면 그걸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공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이미 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뒤처진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시작하는 게 결코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보여줬던 열정, 그 다음에 또 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정부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도 설득하고 어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글, 그 다음에 한국어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발전이 없으면 계속 미국이나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현재 인공지능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하는데 이미 그분들은 우리 언어가 갖고 있는, 우리 말이 갖고 있고 우리 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보다는 이미 표출된 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은 글과 말들만 다시 생산해내고 그 말들이 다시 인공지능에 또 들어가서 엉뚱한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먼 말과 글이 돼서 또 세상에 퍼져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우리가 같이 끊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